철 같은 무거운 원소는 2% 미만이죠. 핵에서는 1초마다 62억 톤의 수소가 용합되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수성은 가장 작고 가벼운 행성입니다. 수성의 하루는 59일인데 1년은 80배 불과해 기온이 급격히 변하죠. 수성에는 대기가 없고 위성도 없습니다. 금성은 밝고 아주 뜨거운 행성입니다. 표면 온도는 467도나 되는데 독자원 내기에서 비롯된 온실 효과 때문이죠. 금성에도 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푸른 행성 지구입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생명이 넘치는 행성이죠. 그리고 달도 하나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작습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1% 수준이며 중력은 38% 정도입니다. 올림푸스산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이죠. 에베레스트보다 3배는 더 높습니다. 화성에는 작은 위성 포버스와 데이모스 두 개가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소행성대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세레스죠.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입니다.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접점은 거대한 폭풍인데 크기가 지구의 3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목성에는 67개나 되는 위성이 있습니다. 토성 행성 중에서 두 번째로 크고 밀도는 가장 낮습니다. 거대한 무리 덕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토성 위성은 69개입니다.
무려 지구의 4배 정도 됩니다. 행성 중에서 가장 추우며 기온은 대략 영하 215도입니다. 천왕성은 특이하게 자전축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죠. 천왕성의 위성은 27개입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해왕성은 천왕성과 비슷합니다. 태양에서 아주 멀어서 해왕성의 1년은 지구의 165년과 같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관측됐는데 시속 2100km나 됐죠. 해왕성 위성은 14개입니다. 태양계 외곽에는 카이퍼대가 있습니다. 카이퍼대에서는 여왕성과 마케마케 그리고 하우메아가 유명합니다. 여왕성은 예전에 행성이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금은 외행성입니다. 지구 크기 6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여왕성의 1년은 248년입니다. 얇고 희박한 대기가 있으며 표면의 98% 이상을 질소 얼음이 뒤덮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 있는 이유 딥클렌징바 수분 수정까지 깔끔하게 젤러드랩스 딥클렌징바. 끝났죠. 잠깐만요. 자면 안 돼요? 뒷그랜딩 거가 어디 나오지? 안 돼. 태양계 잠깐 봤고요. 이제 행성들의 크기 비교 잠깐 할게요. 지구죠? 달입니다. 달. 수성. 금성, 화성, 공항구 많았죠? 자, 이제 누가 날라올 거야? 목성 맞죠? 자,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수성, 수성의 위성들. 목성의 위성과 토성의 위성. 위성이 있고 행성만 하죠. 천왕성과 해왕성. 위성들. 귀엽네요. 누가 옵니까?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소리는 없애고. 은하 중심을 여기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자, 우리 잠깐만요. 공전 궤도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평평해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보게 되면은 궤도가 거의 평평하죠. 거의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전 궤도가 거의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크기가 상대적으로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해 준 거야. 이거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큽니다. 태양도 훨씬 더 크고요. 크기도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뚜렷한 고리가 보이는 거 토성 특징이죠. 고리. 설왕성 이렇게 누워있는 자전축 특징이고요. 자, 태양 이제 배울 건데 엄청나게 크기가 크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태양에 터지는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쌀알무늬라고 그래요. 이런 전무늬 같은 걸 쌀알무늬라고 하고 뭔가 펑펑 터지는 거 표면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특징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점은 잘 보이지 않네요. 자, 수성은 대기가 없죠. 대기가 없어요. 그리고 마치 달처럼 운석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 장면들을 좀 상상해 주면 돼요. 운석 구덩이가 있는 것들, 달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정도로 먼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왜 대기가 없고 위성도 없는지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일단 지금은 수성은 달 비슷하구나. 자, 금성은 시뻘겋습니다. 그죠? 빨갛다고 되어 있고요. 금성에 금자 따서 금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뻘겋게 시뻘겋게 이렇게 뜨거워 보이죠? 엄청 뜨거운 이유가 뭔지 또 얘기해 줄 거예요. 467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 뜨거워요. 금성에는 그래서 왜 갈 수가 없어요. 여기도 위성은 없죠. 지구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고요.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물이 액체 상태로 있는 또 유일한 행성이기도 해요. 그 다음이 달. 우리 항상 관찰되는 달은 이쪽 면만 관찰이 돼요. 뒷면은, 달의 뒷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달의 뒷면을 왜 볼 수 없는지 얘기해 줄게요. 화성. 화성도 빨갛게 보이죠? 빨갛게 보이는 화성도 기억해주고, 맨 끝에, 요 끝과 요 끝에 하얀색 얼음 알갱이 같은 거 보이죠? 얼음 덩어리. 이산화탄소랑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거. 왜 빨갛게 보이는지도 좀 이따가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화성의 위성들입니다. 소행성들은 지금은 배우지 않고요. 자, 목성입니다. 엄청 크고요. 줄무늬가 있는 특징이죠. 줄무늬가 아주 굵은 줄무늬들이 있고요. 이게 빨간색 대적점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적점 어디 보이냐? 대적점. 이런 소용돌이 보이죠? 이런 걸 대적점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 대적점이라는 게 보입니다. 빨간색 점이죠. 이거는 목성의 위성 중에 대표적인 위성 이오와 유로파를 보여주고 있네요. 가니메데, 칼리스토까지 갈릴레오가 발견한 위성이라 해서 갈릴레오의 위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자들이고요. 위성이 67개나 있죠. 우리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목성은 위성이 67개나 있어요. 토성입니다. 뚜렷한 고리를 가지고 있고 얘도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가장 낮다고 되어 있어요. 밀도가 낮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얘기해 줄게요. 62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위성들이 많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위성들이 이렇게 많을까? 대표적인 토성의 위성들. 천왕성의 특징은 이렇게 자전축이 완전 누워 있어가지고 봐봐 이렇게 자전을 이렇게 하고 아예 누워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고리가 있죠. 토성만 고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지? 천왕성도 고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을 이렇게 누워서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얘도 27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천왕성의 위성 중에 하나고요. 해왕성도 색깔이 아까 천왕성과 매우 비슷비슷하고요. 얘는 특징이 얘도 고리가 원래 있어요. 고리가 있고요. 얘는 까만색 점인 대흑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까만색 점, 대흑점 요거 같아요. 대흑점이라는 게 관찰되는 게 마지막 해왕성의 특징입니다. 까만색 점이 있다. 카이퍼대는 이제 지구과학 2 정도 배우면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이거 봐. 보이나요? 안쪽에 있는, 잘 보이죠? 안쪽에 엄청 빠르게 공전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바깥쪽은 좀 천천히 돌죠. 안쪽은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보이나요? 안쪽에 엄청 빠르게 막 돌고 있고 바깥쪽은 좀 천천히 돌고 있는데 안쪽은 굉장히 빠르게 공전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여기를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는 편인 거예요. 바깥에 비해서는. 왜 빠르게 돌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물리 원 시간에서 상대성 이론에서 배우게 돼요. 왜 빨리 돌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명왕성은 옛날에 행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행성보다 되게 조그매, 너무 조그매서 나중에 외소 행성 또는 외행성으로 구분이 다시 새롭게 된 그런 천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 소개를 한번 했고요. 자, 눈 잠깐 감으세요. 하고 누구셔. 자, 설명을 천천히 또 할 거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게요. 방금 배운 게 여기 있는 행성들의 특징을 쭉 본 거예요. 책에 행성들의 쭉 모습이 나와 있는데, 행성들 하나하나의 특징을 하나하나 본 거고,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각 행성마다 수성 그러면은 달 같아, 대기가 없어, 이 정도, 그러니까 2가지, 3가지 정도의 특징만 밑줄 그어서 그것만 암기할 겁니다. 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수성의 특징 그러면 태양에 가장 가깝고 되게 조그맣고 대기가 없어, 뭐 이 정도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엄청 어렵게 공부하지 않을 거고 특징들만 잡아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재밌는 얘기 먼저 합시다. 화성 먼저 얘기해요. 화성. 자, 화성에 곧 인류가 가서 화성에 살 겁니다. 알고 있나요? 이미 화성에 이주해 갈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끝났어. 모집이 끝나서 알고 있나요? 한 2만 명 정도 모집을 해서 화성으로 곧 갈 거예요. 화성에는 그러면은 산소가 있나? 물이 있나?
있을까 없을까? 현재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주에 가면 산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할 거 아니야. 산소를 어떻게 얻을 건지 알아요? 화성이 표면이 붉은색이잖아요. 우리 체크 먼저 할게요. 표면이 붉고 빨간색. 화성이 왜 빨간색이냐 라고 했을 때 빨간색인 이유가 붉은색인 이유가 뭐냐면 붉은색 바로 녹슨 철 때문입니다. 녹슨 철의 색깔이 빨간색이죠. 철이 녹슬면 빨간색을 띠잖아. 그러면 화성 표면을 전체 덮고 있는 게 녹슨 철들이 바로 화성 표면을 덮고 있는 거야. 녹슨 철을 화학식으로 산화철이라고 해요. 산화철의 화학식이 Fe2O3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화성 표면에서 녹슨 철을 다 끌어모아서 다시 철과 산소로 분리를 시켜서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데 쓰고요. 철은 어디다 쓰면 되겠어요? 건물 같은 거 짓는 데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문명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산소를 이렇게 얻는구나. 철과 산소를 이렇게 표면에 있는 붉은색 그 토양들을 끌어오면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첫 번째 산소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물은 어디서 나냐? 자, 봐. 극지방에 뭐가 있대요? 얼음이 있대요. 얼음이. 바로 아까 화성의 저 양쪽, 북극과 남극 쪽에 하얀색 뭔가 있었잖아. 그게 뭔가 봤더니 얼음이야. 얼음이 뭐야? 얼어있는 물이잖아. 걔를 녹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음,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알죠? 드라이 아이스. 베스킨라빈스 가면 주는 거 있잖아. 그것도 거기 얼음과 함께 거기서 이제 얼어있는 얼음과 함께 얼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흰색으로 양극에 있다 그래서 양극에 왕관처럼 쓰고 있는 물질이라 그래서 양극에 있는 왕관, 극관이라고 합니다. 극관. 화성하면 그래서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불화자야. 실제로 불화자습니다. 불타는 것처럼 보여요. 화성. 왜 그러니? 바로 산화철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극관이라는 게 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불다라는 것과 극관이 있다.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화성에서는 틀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도 얻을 수 있고요. 산소도 얻을 수 있으니까 화성에 가서 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영상에 나왔었는데 중력이 지구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지구에서 점프 몇 미터 뛸 것 같아요? 1미터? 2미터? 너 1미터라 칩시다. 1미터를 뛴는데 칩시다. 쌤이 키가 2미터니까 쌤 키 한 절반 정도의 점프를 뛴다고 생각하면 돼. 표정이 안 될까? 말이 안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1m를 만약에 점프 뛰는 사람이 있다 치자. 나 말고. 근데 저기 여기 화성에 가면은 중력이 약하니까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얘기야. 중력이 3분의 1 약하니까 점프는 얼마나 높아진다? 3배만큼 높아지는 거야. 몇 미터 점프 뛴다? 3m만큼 점프를 뛰는 거야. 재밌겠죠? 화성에 가면은 화성에 갔다 점프를 빵 뛰면은 뭐 덩크 정도는 뭐 그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쌤은 지금도 할 수 있지만 가면은 덩크를 그냥 할 수 있겠네요. 덩크 해봤나요? 덩크 좀 했나? 아직 못해요? 까비. 할 수 있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또 반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대기가 되게 얇아요. 엄청 얇아. 지구의 대기가 있잖아. 우리 배웠죠? 지구의 대기가 무려 1000km의 대기가 있어서 우리를 꽉 누르고 있잖아. 여기는 대기가 지구의 한 10% 수준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대기가 되게 얇아요. 되게 얇습니다. 얇은 대기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지구는 따로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지구는 여러 가지 뭐 액체 상태 물이 있고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도 있고요. 다양한 생물체가 있어. 한계, 위성, 달이 있어. 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수성과 금성까지만 잠깐 배우고 잠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게요. 봐봐. 수성 봐봐. 수성.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되게 조그매요.
수성을 거꾸로 해봐. 성수성. 조금해요. 너 아까는 안 웃더니 지금. 아무튼 성수, 수성. 근데 조그맣다는 기억해주고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엄청 가까이 있어. 봐봐. 태양이 엄청 크잖아. 수성은 요만하지.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중력이라는 힘이 누가 더 세다? 태양이 당연히 세겠지. 옛날에는 수성도 대기가 있었어. 그런데 모든 대기를 다 누구한테 뺏긴 거야? 태양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성에는 대기가 하나도 없다. 다 뺏겼다라고 생각하면 돼. 같은 이유로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위성 달이죠, 달. 달도 지구한테 대기를 다 뺏겨서 달에도 대기가 그래서 없는 거야. 더 힘이 센 녀석한테 다 뺏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기가 없다. 특징이야. 수성의 첫 번째 특징, 대기가 없다. 왜 없냐에 대해서 기억할 때, 아, 태양한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다 뺏겨서 없어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대기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커집니다.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너무 뜨거우면 뜨거운 공기가 반대쪽으로 불어가서 온도를 낮춰주고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불어오고요. 너무 추우면 또 반대쪽에서 또 뜨거운 공기가 와서 전체적인 기온을 맞춰준 역할을 하거든. 근데 그럼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온을 못 맞춰줄 거 아니야? 기온을 못 맞춰주니까 뜨거울 땐 겁나 뜨겁고 추울 땐 겁나 추운 거. 다른 말로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고 말합니다. 써놓을게요.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성은 그래서 와, 일교차가 엄청 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 커. 다른 말로 일교차가 엄청 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상상하십시오. 지구입니다. 운석이 확 떨어져요. 지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구로 오다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립니다. 왜 타버리죠? 지구의 대기권에 의해서 대기랑 부딪히면 대기하고 마찰을 막 일으키면서 얘가 막 다 타버린단 말이야. 맞춰볼까요?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 들어와서 막 타는 현상. 뭐가 떨어진다? 소행성 아니야.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말하고요. 별똥별이 막 엄청나게 많은 별똥별이 한꺼번에 막 떨어지는 걸 보고 우와 이거다 라고 말합니다. 흐르는 별 비. 흐르는 별, 흐를 유, 별성자, 비우자, 유성우가 떨어진다. 들어봤어요? 유성우가 떨어진다. 내 친구 중에 유성우가 있다.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농담한 건데? 이름이 진짜 유성우예요? 대박이다. 진짜 있어요? 알아요? 나도 알고 유성우. 대단한 친구다. 걔 몸이 불타고 있나요? 아니요. 원래는 막 떨어지면 유성이 막 떨어지는 게 자기 몸이 불타고 있는 거야. 상상해보세요. 내가 운석이야. 지구 대기권에 들어와서 막 와 불이 막 타고 있어.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죠? 사람들이 별똥별 보면 뭐합니까? 소음 빌죠. 별똥별 입장에서 그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 못 들어줄 것 같아? 내가 몸이 불타고 있어. 소원 들어줄 수가 있을까? 상상해봐. 별똥별한테 소원 빌지 마십시오. 못할 짓이야. 알겠죠? 못할 짓입니다. 몸이 불타는 애한테 무슨 소원을 들어줄래요? 그죠? 이상한 일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어쨌거나. 자, 그런데 생각해봐. 그런데 수성에는 그런 대기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두 번째 상상입니다. 자, 수성이 있어. 운석이 떨어져. 우와, 얘가 불타 안 타? 대기가 없으니까 안 타겠죠? 그대로 꽝! 충돌해서 뭘 만들어요? 구덩이를 만듭니다. 운석 구덩이. 운석 구덩이를 막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운석 구덩이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자, 이것도 대기가 없는 거랑 연결돼 있죠. 대기가 없으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대기가 없으니까 운석 구덩이도 많은 거잖아. 그치? 다 대기가 없다는 걸로 다 하나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혹시 맞출 수 있을까?
이 운석 구덩이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음 힌트. 못 들어봤구나. 말해줄게요. 크레이터. 처음 들어보죠? 써놓을게요. 운석 구덩이를 뭐라고 한다?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크레이터. 크레이터가 많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크레이터.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크리에이터 말고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크레이터. 크리에이터는 창조자라는 뜻이고요. 크레이터는 운석 구덩이를 말합니다. 발음 잘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금성을 공부할 건데, 금성은 금자를 기억해. 번쩍번쩍번쩍 거린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돼. 번쩍번쩍, 금처럼 반짝반짝 거린다. 그래서 금성을 우리나라 다른 말로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샛별이라고도 부릅니다. 너무 반짝반짝 거려 샛별이. 되게 반짝반짝 거린다. 샛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별은 아니야. 별은 아니고 표면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기억할 건 뭐다? 금성은 엄청 뜨겁다. 왜 뜨거운지 알면 되겠죠? 자, 화살표를 쌤이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 금성입니다. 우리 지구도 표면 온도가 470도가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안녕. 자, 우리 지금 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기후변화.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의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어떤 기체? 맞아,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게 지속돼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470도까지 온도가 올라간 상황을 상상하면 딱 그게 금성의 모습입니다. 체크할게요. 금성.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터운 대기가 있대요. 금성은 전부 다 대기가 거의 다 이산화탄소 덩어리야. 그러다 보니까 온난화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됐겠죠. 그래서 온도가 매우 높은 이유가 바로 그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청 뜨거우니까 밝게 보인다.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 기억할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만 기억하면 돼. 와, 금성, 우와, 이산화탄소! 그럼 다 해결됩니다. 금성은 왜 뜨겁다? 왜 반짝반짝거리는 금처럼 보인다?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진 것처럼 변한 거야.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4개 먼저 지구랑 거의 비슷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행성들 4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영상 보느라 참 힘들었으니까 잠깐 5분만 숨 좀 돌리고 갈게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자, 목성입니다. 목성 아까 엄청 컸죠? 봐봐, 기억해야 돼. 목성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크다는 건 물질들이 많이 모였다는 뜻이야. 기억하세요. 물질이 많이 모인 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물질의 양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물자 빼고 뭐가 크다고 말한다? 질량이 크다. 물질이 많이 모인 걸 질량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죠? 우리 질량은 뭐에 비례한다? 중력이라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지구랑 목성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질량이 커요? 목성. 그러므로 목성이 뭐가 더 크다? 중력이 엄청 크다. 그래서 주변의 물질을 겁나 세게 막 잡아당겨서 자기 주위를 돌게 만든 거야.
목성 주위를 도는 걸 뭐라 그래요? 무슨 성? 위성. 위성이 그래서 몇 개다? 무려 67개다. 60개 정도 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정확한 숫자 몰라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위성이 많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해야 돼? 질량이 커서 중력이 세니까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위성만 돌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스나 티끌, 먼지 같은 것들도 막 돌게 만들거든? 그런 것들이 돌면서 뭘 만드는 거다? 그게 바로 띠를 만드는 거야. 띠. 토성만 띠가 있는 게 아니야. 토성만 아름다운 띠가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아주 희미하지만 띠를 가지고 있어요. 고리라고 하죠. 고리.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모두 다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고리가 바로 주변의 물질을 끌어들여서 자기 주위를 돌게 만든 물질입니다. 그래서 모두 고리가 있어. 근데 지구형 행성들, 아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고리 같은 거 없죠. 고리 없지만 얘네들 고리를 다 가지고 있다. 체크할게요. 고리가 있고, 고리가 있고, 고리가 있고, 고리가 있고죠. 아이고. 우리가 사진만 기억하면 토성만 고리가 있어요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토성만 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중이야. 토성만 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고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리가 많고 위성도 많고 하다? 전부 다 뭐다? 이것 때문이에요. 질량이 커서 중력이 커서 그렇습니다. 위성들이 많은 이유, 고리가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암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기체들로 되어 있는 행성이야. 자, 상상하세요. 선생님이 우주선을 타고 목성에 간다. 목성에 착륙할 거야. 이 목성 표면이야. 착륙할까? 착륙이 될까? 아니, 쑥 들어갑니다. 왜죠? 기체니까 착륙이 안 되는 거야. 쑥 들어가서 통과할 수 있겠죠. 그죠? 저 안에도 압력이 엄청 세서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착륙할 수가 없어. 암석이 아니라서. 그런 장면을 상상해야 돼. 아, 목성 표면에는 착륙할 수가 없겠구나. 하지만 기체로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체가 모여 있어서 모는 크다. 질량은 엄청 크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야, 기체로 있으니까 되게 가볍겠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가벼운 게 아니라 그 기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어서 질량이 엄청 크고 중력도 엄청 센 모습을 상상해 줘야 됩니다. 기체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다? 수소랑 헬륨이라는 기체들로 거의 되어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줄무늬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소용돌이. 이 소용돌이가 붉은색이었죠? 붉은색의 소용돌이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붉은색 소용돌이를 대적점이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대적점, 빨간색 커다란 점, 대적점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돼요. 행성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행성 중에서는 가장 큰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 토성에도 나란한 줄무늬가 있고요. 당연히 수소, 헬륨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뚜렷한 고리를 갖고 있는 게 토성입니다. 한 가지 안 나와 있는데 밀도가 엄청나게 작아요. 뭐보다 작다? 물보다 작다 써놓으세요. 물보다도 작다. 물보다도 작다. 밀도가 작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해 줄게요. 봐봐. 수성. 손으로 잡아. 두둑. 금성, 두둑.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8개 행성을 우르르 모아서 잡았어. 물에다가 던져. 뚜두둥 던져. 다 가라앉아. 쭉쭉쭉 가라앉아. 누구만 둥둥 뜬다고요? 토성만 물 위에 둥둥둥 떠 있어요. 그만큼 가볍다. 밀도가 작다라고 상상하십시오. 그만큼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말은 물 위에 뜬다는 말이야. 토성은 물에 떠요. 나머지 행성들은 또 가라앉는데 토성만 물 위에 뜨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밀도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자, 천왕성은 아까 이렇게 자전했었죠.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공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전축이 이거야. 자전축이 공전 궤도하고 나란합니다. 자전축이 공전 궤도하고 나란하다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야. 자전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특징이에요.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얘도 청록색이죠. 청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메탄가스 때문이에요. 메탄가스. 또는 메테인가스라고 합니다. 메탄가스가 많이 있어요. 메탄가스. 우리 왜 가스레인지에 들어가는 게 메탄가스예요. 두두두둑 하면 가스레인지가 메탄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푸른색 불꽃 나오잖아. 그런 게 얘네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해양성은 천왕성과 매우 흡사한데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얼룩처럼 생긴 큰 소용돌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이걸 대흑점이라고 합니다. 대흑점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대적점을 갖고 있고 대흑점을 갖고 있습니다. 목성형 행성의 시작 그리고 끝에 점들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행성 8개의 특징을 간단하게 암기하는 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리해도 되겠고요. 자, 8개 행성들을 포함해서 자,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들을 지금 그려놓고요. 외소행성 보이죠? 해성 보이죠? 그 다음에 소행성들 보이죠? 위성들도 보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을 포함해서 행성보다 좀 작은 외소행성, 행성과 행성들 사이에 껴있는 이 소행성들, 그지? 그리고 동그란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포물선 궤도로 이렇게 도는 녀석을 해성이라고 해요. 해성. 대표적인 해성이 헨리 해성 같은 게 있는데 저런 모든 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이 모두 다 합쳐서 태양계에 있는 천체라고 합니다. 천체의 천자가 무슨 천자야?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말해요. 하늘에 떠있는 모든 걸 천체라고. 천체를 관찰하는 망원경이 뭐야? 천체망원경이에요. 그죠? 천체망원경은 하늘에 떠있는 모든 물체를 관찰하는 걸 천체망원경이라고 합니다. 천체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 모두 다 천체다. 태양이 뭔지 행성이 뭔지 나와 있고요. 자, 태양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항성이라 그래요. 항성 써볼까요?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녀석을 별 또는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누구? 태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항성 주위를 도는 걸 뭐라고 한다? 행성이라 해요. 항성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하고요. 그 행성 주위를 도는 걸 뭐라 그래? 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성이라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그다음 행성보다 조금 더 작은 걸 외소행성이라고 불러줍니다. 행성보다 좀 엄청 작은 것들을 외소행성이라고 불러줘요. 명왕성이 대표적으로 외소행성으로 쫓겨난 녀석이죠. 자, 근데 소행성은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 자, 화성이 여기 있고요. 지구형 행성 4개, 수금, 지화, 암석으로 된 행성 4개와 기체로 된 행성 4개가 있는데 그 사이, 암석으로 된 행성 4개와 기체로 된 행성 4개 그 사이에 껴있는 엄청나게 많은 작은 천체들을 소행성이라고 불러줍니다. 모양이 엄청 불규칙하고요. 크기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자, 해성은요, 어디 있다? 타원 궤도로 공전하는 천체. 그리고 태양 반대편으로 꼬리가 생긴다는 건 지금 그림을 그려줄게요. 태양이 여기 있어. 여기에 해성이 있습니다. 해성은 공전을 다른 녀석들은 이렇게 공전할 때 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포물선 궤도로 타원 궤도로 움직이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 녀석은 봐봐. 얼음과 먼지로 되어 있대요.
얼음이 녹겠죠. 태양 때문에. 태양에서는 태양풍이라는 게 나온다고 상상하세요. 태양풍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상상을 해서 얼음이 녹으면 태양의 반대쪽으로 얼음이 녹은 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저 태양의 반대쪽으로 생긴 요거를 꼬리라고, 꼬리. 그래서 여기 혜성이 여기를 지날 때는 어디가 반대편이야?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꼬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를 지날 때는요, 꼬리가 이쪽으로 생기겠죠. 그죠? 여기를 지날 때는 꼬리가 이쪽으로 생기겠죠. 이상하게 돌죠. 그죠? 그죠? 이런 모습을 텍스트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태양과 가까워질 때는 태양의 반대편으로 꼬리가 생긴다는 말이 바로 이런 그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렇겠구나. 태양풍 때문에 반대쪽으로 꼬리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태양계를 구성한 전체를 좀 살펴보았고요. 태양계 행성까지 다 봤네요. 명왕성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체크할게요. 이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164340이라고 명왕성 이름이 바뀌었어요. 외소행성 164340. 이게 명왕성의 현재 이름입니다. 명왕성의 현재 이름보다 외소행성 164340이죠. 바뀌었어요. 어쨌거나 2006년에 바뀌었으니까 벌써 19년 됐네요. 그죠? 자, 문제 좀 풀고 올게요. 밑에 다음 장 개념 쑥쑥 네모칸 채우기부터 문제 쭉 풀게요. 아이고 힘들어. 자, 쌤이 미리미리 얘기했는데 여기 지구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행성 4개와 목성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행성 4개로 8개 행성을 구분합니다.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을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고요. 목성, 토성, 천왕성, 형성을 목성형 행성이라고 해요. 자, 이 녀석들은요. 표면의 상태 먼저 볼게요.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목성형 행성은 아까 기체들로 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특징이고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중에 누가 더 커요? 목성이 크죠? 크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반지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크면 크기도 큰 거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큰 게 얘가 크다가 되고요. 얘가 작다가 됩니다. 작다.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질량도 엄청 크죠. 엄청 많죠. 질량도 크다. 질량이 작다. 질량이 크면 아까 중력이 엄청 세다며. 그죠? 질량은 중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뭐와 연결된다? 위성의 수 그리고 고리와 연결된 겁니다. 질량이 크니까 위성도 많고 질량이 크니까 고리도 있는 거예요. 질량이 작으면요. 위성도 별로 없거나 한두 개밖에 없고요. 고리는 당연히 없겠지. 이렇게 기억하라고. 질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밀도는 안 나왔네요. 밀도는 빠져있네요. 좀 어려울까봐 밀도 빠져있는데 목성형 중에 아까 토성이 엄청 밀도가 작았잖아. 밀도가 작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지구형보다 밀도가 좀 작은 패턴을 보입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좀 어려운 문제로 밀도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목성형 행성이 밀도가 좀 작다. 밀도가 좀 작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개 행성을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띠링 나와서 여기를 A, B 라고 씁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A는 봐봐. A 어때요? 질량이 작아. 반지름이 작아. 누구죠? 지구형이죠. 지구형. B는 뭐예요? 질량이 커. 반지름도 커. 누구죠? 목성형이라고요. 다음 중 A 행성의 특징이 아닌 것은 A 행성은 기체로 되어 있다. 이게 답이죠. 아닌 것이니까 기체로 되어 있지 않죠. 암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A, B로 물어본다는 거야. 자, 또 비슷한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A, B입니다. 질량이 작고요. 위성도 적어요. 그죠? 누구죠?
지구형이죠. 질량이 크고 위성이 많대요. 누구죠? 목성형이잖아요. 이렇게 위성수를 가지고도 어떤 녀석이 누군지 찾아내는 거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맞습니다. 자, 밑에 표는요. 표는 잘 봐봐. 지구가 항상 기준이야. 지구 체크하고요. 지구의 질량은 1로 두고요. 반지름도 1로 두고요. 위성수 1개, 골이 없음이잖아. 지구의 질량이 1인데 목성 볼게요. 목성 질량이 얼마야? 317.91. 이게 무슨 말일까? 질량이 317배만큼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반대로 수성 같은 경우는 0.06이죠. 질량이 지구의 100분의 6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렇게 지구를 기준으로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얼마나 질량이 크고 얼마나 반지름이 크고 얼마나 반지름이 작은지를 비교할 수 있겠네요. 위성의 개수가 아까 영상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더 나중에 또 발견됐나 봐요. 그죠? 더 많이 발견돼서 훨씬 더 위성 숫자가 아까보다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얘가 더 많죠?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 고리가 전부 다 있음입니다. 고리 다 있어요. 얘는 고리가 없음인데 얘는 전부 다 고리가 있음입니다. 있음. 그래프 마지막으로 볼게요. 그래프를 마지막으로 보면요. 1번 집단과 2번 집단. 1번 집단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고요. 2번 집단은 목성, 토성, 천왕, 해왕성. Y축에 뭐라고 써있나요? 질량이죠. 지구가 1일 때 목성은 400이 넘어가죠. 300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의 Y축에 뭐가 나와 있죠? 반지름이죠. 반지름도 엄청나게 크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구형 행성은 고만고만한데 목성형은 엄청 커 이 뜻이죠. 세 번째는 위성의 횟수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구형은 위성이 없거나 한두 개밖에 없는데 위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그래프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프도 뭐 그냥 알고 있는 상식에서 다 나와 있네요. 우리 태양 전까지만 배운 거예요. 우리 개념 쑥쑥에서 태양 전까지만 해볼게요. A 파트에 해당하는 거. 요거 첫 번째 A랑 여기 6번까지만 풉니다. 지금 풀어보세요. 마무리합시다.